새벽 3시 정우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옥탑방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소리였어요. 발자국 소리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걷는 소리였습니다. 정우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오늘은 왠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열었습니다. 아래 골목이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길 위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래층 박말순 할머니 집 현관문 앞에 서 있었어요. 뭐지? 정우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남자는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톡, 톡, 톡. 3번의 가벼운 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왠지 섬뜩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깨우려는 게 아니라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정우의 등에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남자는 잠깐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두드렸어요. 쾅, 쾅, 쾅. 그 순간 정우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안 돼. 정우는 급히 슬리퍼를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발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렸어요. 할머니, 나오시면 안 돼요. 정우의 목소리가 새벽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남자는 정우의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듯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잠깐 망설이더니 급히 골목 안쪽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우는 숨을 헐떡이며 말순 할머니의 현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야? 정우야? 말순 할머니의 졸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할머니, 문 열지 마세요. 위험해요. 위험. 무슨 소리야? 문 뒤에서 자물쇠를 만지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정말로 문 열면 안 돼요. 방금 이상한 사람이 문을 두드렸거든요. 이상한 사람?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에 놀람이 섞였습니다. 네. 분명히 봤어요. 새벽에 왜 남의 집 문을 두드리겠어요? 뭔가 수상해요. 정우는 골목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남자가 사라진 방향이었어요. 쫓아가야 할까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왠지 더 위험한 일이 생길 것 같았어요. 정우야, 고마워.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저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단 문은 열지 마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이야기해요. 정우는 한 번 더 골목을 살폈습니다. 고요했어요. 너무 고요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알겠어. 그럼 들어가. 말순 할머니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각 층을 지날 때마다 뒤를 돌아봤어요. 누군가 따라오는 건 아닐까 싶어서였습니다. 옥탑방에 도착해서 다시 창문으로 갔습니다. 골목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가로등만이 홀로 빛을 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우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걸. 골목 어귀 쪽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보였어요. 사람의 형태 같았습니다. 그 그림자는 잠시 머물다가 천천히 사라져갔어요. 정우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 정우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아래층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다시 그 남자가 나타나는 건 아닐까 해서요. 새벽 내내 정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이 자꾸 커져만 갔어요.
분명 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골목 어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우는 옥탑방 창문을 열고 내려다봤어요. 동네 주민들이 6명 정도 모여서서 무언가를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급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어젯밤 일을 다른 사람도 봤을까요? 정우 왔네. 옆집 아저씨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정우가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이상한 소리 들었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웃집 아주머니가 대답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분명히 도둑이야. 요즘 세상에 뭔 일이 없겠어? 옆집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에이, 그냥 술 취한 행인이었을 거야. 별일 아니라고. 다른 주민이 손사래를 치며 반박했습니다. 정우의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때다 싶었습니다. 저 봤어요. 모든 시선이 정우에게 쏠렸어요. 순간 입이 바싹 말랐습니다. 뭘 봤는데? 옆집 아저씨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분명히 어떤 남자가 말순 할머니 문을 두드리는 걸 봤어요. 새벽 3시쯤이었어요. 정우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표정은 시큰둥했어요. 정우가 잠결에 잘못 본 거 아니야. 이웃집 아주머니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정우를 바라봤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봤다고요. 키도 크고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왜 아무도 믿지 않는 걸까요? 그때 말순 할머니가 집에서 나왔어요. 그녀는 여전히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뭔 일이야? 이렇게 시끄럽게. 할머니, 어젯밤에 누가 문 두드린 거 기억나세요? 정우가 다급히 물었어요. 말순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 잠결이라 잘 모르겠네. 정우가 깨워서 나가려다 말았지. 그것 봐. 별일 아니었던 거야. 옆집 아저씨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정우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답답하게 올라왔어요. 분명히 본 건데 왜 아무도 믿지 않을까요? 할머니, 정말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한 걱정 말아라. 정우야, 이 동네에 무슨 일이 있겠니? 말순이 다정하게 정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하지만 정우의 마음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혼자 남겨진 채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불안이 꿈틀거렸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폈어요. 계산대에 서 있을 때도 물건을 정리할 때도 머릿속에서는 그 남자의 모습이 맴돌았습니다. 키 크고 모자 쓰고 어둠 속에서 말순 할머니 집을 노려보던 그 뒷모습. 정우는 손님에게 거스름 돈을 건네주면서도 자꾸 창밖을 힐끔거렸어요. 학생, 뭔가 찾고 있어? 단골 손님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죄송해요. 정우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사흘 뒤였습니다. 정우가 편의점에서 나와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어디선가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어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같은 키, 같은 모자, 같은 뒷모습. 분명히 그 남자였어요. 남자는 골목 끝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 집 쪽을 바라보면서 정우의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정우와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정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자는 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골목 어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정우는 뛰어가려고 했지만 다리가 굳어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봤어요. 그 남자를 또 봤다고요.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사진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정우의 가슴 속에서 불안이 더 크게 자라났어요. 마치 검은 구름이 마음을 덮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정우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뭔가 일어날 거예요. 분명히. 정우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골목은 고요했지만 정우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평소보다 일찍 옥탑방에서 나왔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계단을 내려가던 중 1층 말순 할머니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거든요. 새벽 공기가 차가운데도 말이에요. 정우는 발걸음을 멈추고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엔 분명 닫혀 있었는데요.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상하다. 정우는 말순 할머니의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문 안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문이 열리고 말순이 나타났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정우야. 무슨 일이니? 창문이 열려 있어서요. 혹시 밤에 뭔가 있었나 싶어서.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고는 창문 쪽을 돌아봤어요. 정말이네. 언제 열렸지? 기억이 안 나세요? 글쎄, 어젯밤에 분명히 닫았는데. 말순 할머니의 표정이 어둑해졌습니다. 뭔가를 떠올리려는 듯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정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스며들었거든요. 할머니, 혹시 밤에 이상한 소리 들으셨어요? 아니, 별로. 그런데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보니? 말순 할머니의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였습니다. 정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마침 옆집 아주머니가 장 보러 나오셨습니다. 말순과 정우의 대화를 듣고는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야? 창문이 열려 있었다고 하네요. 옆집 아주머니는 창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럼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 우리 시어머니도 그랬거든. 문 잠그고 창문 닫는 걸 깜빡깜빡 하시더라고. 순간 말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치매라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정우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미안해.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였어. 옆집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며 사과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누군가 침입하려 했을 거예요. 또 그런 소리야? 말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우야, 너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니니? 그냥 바람에 열렸을 수도 있잖아. 정우는 답답했습니다. 가슴속이 답답하고 목이 막혔거든요. 하지만 됐어. 신경 쓰지 마. 내가 조심하면 되니까. 말순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정우는 급히 말을 이었어요. 할머니, CCTV라도 달까요? 편의점에서 전단지를 봤는데 그런 건 돈이 얼마나 드는데. 괜한 걱정 말고 취업 준비 열심히 해. 문이 딱 닫혔습니다. 정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옆집 아주머니가 정우의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정우야, 말순 할머니 말이 맞아. 너무 걱정하지 마. 동네가 얼마나 조용한데.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CCTV 설치 업체 전단지를 주머니에 구겨 넣은 채로요.
옥탑방에 도착해서 창문 앞에 섰습니다. 아래쪽 말순 할머니의 집이 보였어요. 창문은 꽁꽁 닫혀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민감한 건가? 정우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우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공책을 펼치고 펜을 들었어요. 관찰 기록이라고 첫 페이지에 썼습니다. 새벽까지 창문 앞에서 골목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우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잠을 제대로 못 자니 낮에도 멍했거든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정우는 졸음에 겨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정우의 잠이 단숨에 깼어요.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똑같은 남자였습니다. 며칠 전 본 그 사람이요. 이번엔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우는 손을 떨며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카메라를 켰지만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남자는 말순 할머니 집 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올려다봤어요. 정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남자가 무언가를 하려는 순간 정우는 창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크게 소리쳤어요. 남자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 정우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는 급히 도망쳤습니다. 정우는 숨이 가빴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거든요. 이제 확실해졌다. 더 이상 자신의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정우는 그날부터 더욱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말순이 뭐라 하든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었어요. 누군가는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정우 자신이어야 했습니다. 정우는 잠자리에 들기 전 습관처럼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며칠째 그 남자를 보지 못했거든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어요. 새벽 2시쯤 정우는 묘한 냄새에 잠에서 깼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연기 냄새였어요. 아직 잠이 덜 깬 채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말순 할머니 집 앞에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가로등 빛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불이야. 급하게 옷을 걸치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발걸음이 너무 빨라서 넘어질 뻔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말순 할머니 집 앞에 도착하자 정말로 작은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신문지와 쓰레기를 모아놓고 불을 지른 것 같았어요. 불길이 현관문 쪽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정우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할머니가 잠들어 있는 건지 아니면 상상하기 싫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정우는 옥탑방으로 뛰어 올라가 소화기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핀을 뽑는데 한참 걸렸어요. 제발! 제발! 소화기 분말이 불길을 덮었습니다. 하얗고 뿌연 가루가 사방으로 날렸어요. 정우는 기침을 하면서도 계속 분사했습니다. 불이 꺼지자 주변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집에서 불빛이 켜지더니 김 아저씨가 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연기 냄새가. 불이 났어요. 할머니가 안에 계신데 대답이 없어요. 김 아저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곧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씩 나왔어요. 잠옷 차림에 슬리퍼를 끌고 나온 사람들의 얼굴엔 놀라움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119에 신고해야겠어.
경찰도 불러야 해. 이거 고의로 지른 것 같은데?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우는 말순 할머니 집 문을 또 두드렸어요. 할머니, 괜찮으시죠? 그제야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야, 무슨 일이니? 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가 무사했어요. 불이 났어요. 나오세요. 문이 열리고 말순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잠옷 차림에 머리가 헝클어진 모습이었어요. 할머니는 현관 앞에 검은 재와 하얀 분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불을? 할머니, 다치신 곳은 없으시죠? 정우가 할머니의 팔을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멀쩡했어요. 곧 경찰차와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간 불빛이 골목을 밝혔어요. 김영사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불에 탄 쓰레기들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 고의로 불을 지른 것 같습니다. 할머니, 최근에 누구와 다툰 일이 있으신가요? 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별일 없이 조용히 살고 있는데. 저요. 정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수상한 남자가 이 집 주변을 맴돌았어요. 제가 봤거든요. 김영사가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남자인데요? 키가 크고 어둠 속에서 얼굴은 잘 안 보였는데 분명히 할머니 집을 노리고 있었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이야기를 다시 해야 했거든요. 김영사가 메모장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얼굴을 확실히 봤나요? 사진이나 영상 같은 증거는 있고요? 정우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얼굴은 어두워서 잘 안 보였고 사진도 그럼 조사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일단 지문이나 발자국 같은 흔적을 찾아보겠습니다. 경찰들이 현장을 살펴봤지만 특별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을 지른 사람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말순 할머니는 경찰에게 계속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장난인 것 같은데. 할머니, 이게 장난이에요? 정우가 답답해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정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다치지도 않았잖니. 하지만 정우의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졌어요. 경찰이 떠나고 주민들도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정우는 혼자 남아서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검게 탄 쓰레기와 하얀 소화기 분말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건 분명히 경고였습니다. 그 남자가 더 큰 일을 벌이기 전에 예고편이었어요.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끓어올랐어요. 이제 정말로 뭔가 해야겠어. 말순 할머니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정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골목 끝 어딘가에서 그 남자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다음엔 정말로 큰일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정우는 옥탑방으로 올라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림자 하나하나가 모두 의심스러웠어요. 이제부터는 더 철저히, 더 강하게 할머니를 지켜야 했습니다. 정우는 옥탑방 창문 앞에 작은 망원경을 설치했습니다. 며칠 전 인터넷에서 중고로 산 것이었어요. 렌즈를 닦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경찰도 주민들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정우만이 그 남자의 존재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밤이 되자 정우는 망원경 앞에 앉았습니다. 골목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가로등 불빛이 어스름하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공책을 펼치고 시간을 적었어요. 11시 30분. 이상 없음. 12시 15분.
고양이 한 마리 지나감. 1시 20분. 택시 한 대 골목 입구에서 유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정우는 볼을 꼬집으며 잠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밤이었어요. 망원경 너머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정우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저 자식, 남자였습니다. 분명히 그 남자였어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겠다. 남자가 말순 할머니 집 앞에서 멈췄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현관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정우는 연신 셔터를 눌렀어요. 찰칵, 찰칵. 소리가 나지 않게 무음으로 설정해 두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위쪽을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숨을 죽였어요. 망원경 너머로 보이는 남자의 얼굴.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수염이 조금 자라있고 눈이 작았습니다. 정우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사진을 찍었어요. 남자는 잠시 말순 할머니 집을 바라보더니 다시 골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증거를 잡았다는 생각에 흥분이 밀려왔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정우는 사진들을 확인했어요. 몇 장은 흐릿했지만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 믿어주겠지? 정우는 서둘러 옷을 입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김영사는 커피를 마시며 정우를 맞았어요. 또 오셨네요. 이번엔 증거가 있어요. 정우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영사는 안경을 쓰고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확실히 수상하긴 하네요. 정우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그럼 잡으실 수 있죠? 하지만 김영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진만으로는 어려워요.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그냥 골목을 걸어다닌 것뿐이거든요. 정우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수상한 행동을. 알아요. 계속 지켜보고 계세요. 실제로 뭔가 시도하면 그때 신고해 주시고요. 김영사의 말에 정우는 실망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오는 길에 정우는 다짐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겠다. 그날 밤부터 정우는 더욱 열심히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공책에는 남자가 나타나는 시간, 행동, 복장 등이 세세하게 기록되었어요. 화요일 새벽 2시 40분. 검은 모자, 회색 점퍼. 말순 할머니 집 앞에서 3분간 머무름. 목요일 새벽 1시 15분. 같은 복장. 창문 쪽을 유심히 쳐다봄. 기록이 쌓일수록 패턴이 보였어요. 남자는 주로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어요. 정우는 불안했어요. 남자가 언제 실제 행동에 나설지 몰랐거든요. 어느 날 밤 정우는 말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정말 조심하세요. 또 그 얘기야? 정우야, 넌 너무 예민한 것 같아. 말순 할머니는 여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제가 사진까지 찍었다니까요. 사진, 어디 한번 보자. 정우가 핸드폰을 보여주자 말순 할머니는 눈을 찡그렸어요. 이게 뭐가 특별한 거야? 그냥 지나가는 사람 같은데 하지만 계속 할머니 집 앞에 와요. 우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정우는 답답했어요.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였어요. 남자가 나타난 시간은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이었어요. 망원경으로 보니 남자의 행동이 달랐어요. 주변을 더 자세히 살피고 말순 할머니 집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정우의 손에 땀이 났어요. 오늘은 뭔가 다르다.
남자는 말순 할머니 집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정우는 망원경을 더 바짝 당겼어요. 남자가 든 것은 작은 도구 같았습니다. 설마, 그때 남자가 문 손잡이를 만지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핸드폰을 들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1층에 도착하자마자 정우는 소리쳤어요. 거기서! 남자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정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정우는 오싹함을 느꼈어요. 남자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남자는 뭔가 중얼거리더니 급히 자리를 떴어요. 골목 저편으로 뛰어갔습니다. 정우는 쫓아가려 했지만 이미 남자는 사라진 뒤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어요. 분명히 뭔가 하려고 했다. 정우는 말순 할머니 집 문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손잡이 주변에 작은 흠집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다시 김영사를 찾았어요. 어젯밤에 그 남자가 나타났어요. 문을 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김영사는 진지한 표정이 되었어요. 확실해요? 네, 뭔가 도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한번 현장을 봐야겠네요. 김영사와 함께 말순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문을 살펴보니 정말 작은 흠집들이 있었어요. 이거 확실히 억지로 열려고 한 흔적이네요. 김영사의 말에 정우는 안도했어요. 이제 믿으세요? 네. 앞으로 더 조심해서 지켜보세요. 그리고 뭔가 이상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고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자신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졌어요. 남자가 점점 더 위험한 행동을 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정우는 망원경 앞에 앉아 더욱 긴장하며 골목을 지켜봤습니다.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다시 올 거라는 것을.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건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처음엔 가늘게 내리던 비가 점점 굵어지더니 11시가 넘어서는 골목길 아스팔트를 세차게 두드렸어요. 정우는 옥탑방 창가에 앉아 망원경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빗소리 때문에 다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감시를 멈출 수는 없었어요. 지난 며칠 동안 찍은 흐릿한 사진들이 책상 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안 나타날 거야. 정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이런 비 오는 날엔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검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정우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망원경을 다시 눈에 갖다 댔어요. 설마, 남자였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골목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우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남자는 말순 할머니 집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현관 주변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정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번엔 정말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자가 손에 든 검은 봉지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어요. 순간 정우의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정우는 망원경을 내려놓고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슬리퍼가 벗겨져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거기 뭐 하는 거예요? 정우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크게 소리쳤습니다. 남자가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모자 아래로 보이는 얼굴은 여전히 어둠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느껴졌어요. 섬뜩했습니다. 아, 놀랐네. 남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 뭔가 차가운 게 느껴졌어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정우가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비에 젖어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아, 그냥 길을 잃어서요. 남자의 대답은 너무나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수상한 검은 봉지를 들고 있었거든요. 그 손에 든 건 뭐예요? 정우가 더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지만 물러날 수는 없었어요. 남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정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서 정우는 소름 끼치는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상관없잖아. 신경 꺼. 남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어요. 협박하는 것 같은 톤이었습니다. 정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지금 물러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도둑이야. 도와주세요. 정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최대한 크게 소리쳤어요. 그 순간 남자의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 자식. 남자가 중얼거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돌아서서 골목 밖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했어요. 도망가지 마. 정우도 뒤를 쫓아 뛰었습니다. 빗길이 미끄러워서 몇 번 넘어질 뻔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남자는 골목길 지형을 잘 아는 것 같았습니다. 이리저리 샛길로 빠지더니 어느새 정우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정우는 숨을 헐떡이며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젠장.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또다시 놓쳤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순의 현관문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문고리 주변에 기름 같은 액체가 묻어 있었어요. 정우의 등골에 오싹함이 스쳤어요. 만약 자신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정말로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지도 몰랐거든요. 바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15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또 그 남자가 나타났다고요? 김영사가 피곤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이번엔 정말 위험했어요. 손에 수상한 검정 봉지를 들고 있었거든요. 정우가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김영사는 현관문 주변을 살펴봤어요. 손전등으로 기름 자국을 비춰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확실히 기름인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수사할 수 있는 거죠? 정우가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증거는 있지만 범인을 잡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혹시 얼굴은 봤나요? 어두워서 잘 안 보였는데 키가 크고 모자를 뒤집어 써서. 정우는 기억나는 대로 설명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실한 단서는 부족했습니다. 김영사는 주변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우 씨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가 걱정돼서요. 김영사가 정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용기는 좋지만 조심하세요. 경찰이 떠난 후 정우는 옥탑방으로 올라갔어요. 젖은 옷을 갈아입고 나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더 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골목이 더욱 으스스해 보였습니다. 정우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남자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그 남자가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새벽 4시 정우는 코끝을 찌르는 매캐한 냄새에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연기가 옥탑방 문틈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불이야! 정우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이 희뿌연 연기로 가득했어요.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연기였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말순 할머니. 정우는 맨발로 계단을 뛰어내렸습니다. 발바닥이 차가운 시멘트에 닿을 때마다 아팠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연기가 점점 진해졌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정우는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쿵쿵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대답해 주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정우는 문고리를 잡고 돌려봤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연기는 문틈 사이로 계속 새어나왔어요.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연기 냄새가? 불 났나? 정우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잠옷 차림으로 나와 있었어요. 아저씨, 빨리 119 신고해 주세요. 말순 할머니가 안에 갇혀 있어요. 알았다. 지금 전화한다. 정우는 다시 문을 향해 돌았습니다. 이제 연기가 더 짙어졌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정우는 뒤로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어깨로 문을 들이받았어요. 쾅! 문이 흔들렸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아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쾅! 세 번째 쾅! 드디어 문이 부서지며 열렸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거실이 연기로 가득했어요. 한쪽 구석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손으로 코와 입을 막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 어디 계세요? 소파 뒤편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바닥에 엎드려 기어갔어요. 연기가 위쪽에 더 많이 모여 있어서 아래가 숨쉬기 편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의식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정우예요. 괜찮아요. 정우는 할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하지만 연기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목이 따가웠어요. 밖으로 나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정우는 비틀거리면서도 계속 걸었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체온이 등에 느껴졌습니다. 살아계시다는 증거였어요. 드디어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우야, 주민들이 달려와 할머니를 받았습니다. 정우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우야, 괜찮아? 옆집 아주머니가 등을 두드려 주었어요. 정우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할머니 얼굴에 젖은 수건을 올려놨어요. 할머니! 정신 차려보세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몇 분 뒤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여기가 어디지? 정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우야, 어떻게 된 거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어요. 그때 소방차와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간 불빛이 골목을 밝혔어요. 소방관들이 뛰어와 불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구급대원이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의식은 괜찮으시고요. 연기를 좀 들이마셨지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받아 보시는 게 좋겠어요. 정우도 간단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기침은 여전했지만 큰 문제는 없었어요. 김영사가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또 이 집이네.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명히 누가 일부러 낸 불이에요. 분명 그 사람이라고요. 구급차가 할머니를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어요. 정우야, 고마워.
할머니가 정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너 덕분에 살았구나.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구급차가 떠나고 소방관들은 여전히 불길을 잡고 있었어요. 집 안절반이 타버렸지만 할머니가 무사해서 다행이었어요. 정우는 혼자 타버린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만약 늦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반드시 범인을 잡아야 합니다.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길고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마지막 불씨까지 완전히 끈 뒤 화재 현장에는 타버린 냄새와 축축한 연기만 남았습니다. 정우는 구급차에 실려가는 말순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시린 듯 아팠습니다. 김영사가 현장으로 다가왔어요. 손전등을 켜고 불탄 현관 주변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뭔가 있네요. 김영사의 목소리에 정우가 고개를 돌렸어요. 형사는 고무장갑을 끼고 현관문 옆 화단에서 무언가를 집어들었습니다. 작고 검은 물체였어요. 라이터군요. 정우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드디어 증거가 나온 거였어요. 그동안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그 남자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단서 말이에요. 이거 지문 채취 가능할까요? 김영사가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감식 요원이 다가와 라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표면이 깨끗해서 가능해 보입니다. 바로 채취하겠습니다. 정우는 가슴이 두근거려 제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어요. 이제야 진실이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그 모든 의심과 불안이 헛된 게 아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김영사가 정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우 씨, 혹시 이 라이터 본 적 있나요? 정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하지만 그 남자가 떨어뜨리고 간 게 틀림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알겠습니다. 지문 결과가 나오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다음 날 오후 정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영사였어요. 정우 씨, 지문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철수라는 사람이에요. 최철수요? 박말순 할머니의 조카입니다. 순간 정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조카라고요? 말순 할머니의 가족이 그런 짓을 했다는 말인가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소환해서 조사 중입니다. 올 수 있으면 오세요. 정우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낯선 범죄자라고만 생각했는데 말순 할머니의 가족이었다니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앞에서 정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안에서는 김영사와 철수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철수 씨, 이 라이터 당신 거 맞죠? 아니에요. 제 건 아닙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우가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철수는 땀을 흘리며 고개를 계속 저었습니다. 그런데 지문이 일치하는데요? 김영사가 증거 사진을 내밀었어요. 철수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그건 솔직히 말씀하세요. 왜 고모 집에 불을 질렀습니까? 철수가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더니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인정한 거였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고모가 혼자 사시니까 보험금으로. 철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 가족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보험 서류도 이미 준비해 두셨더군요. 김영사가 또 다른 증거를 꺼냈어요. 철수는 완전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조금만 다치게 해서. 조금만 다치게요? 할머니가 죽을 뻔했는데요. 김영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정우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조금만 다치게라니 그게 말이 되나요? 철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말순 할머니는 병원에 누워 있고 집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김영사가 수갑을 꺼냈어요. 최철수, 당신을 방화제로 긴급 체포합니다. 딸깍하는 수갑 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어요. 철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복도에서 철수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범인을 잡아서 시원하기도 했지만 그게 말순 할머니의 가족이라는 사실이 너무 슬펐어요. 김영사가 정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우 씨, 덕분에 사건이 해결됐어요. 계속 의심하고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정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승리한 기분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는 어떻게 말씀드리죠? 김영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조카가 한 일이라니. 참 안타깝네요. 정우는 병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말순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철수가 체포된 소식이 동네에 퍼진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골목 어귀부터 시작된 웅성거림이 물결처럼 번져나갔어요. 드디어 잡혔구나. 정우 덕분이지. 주민들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며칠 동안 긴장했던 어깨가 스르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정우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우야, 고생 많았다. 동네 할아버지가 정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 손길이 참 따뜻했습니다. 정우는 괜히 뭉클해져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별거 아니에요. 정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며칠 동안 쌓인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어요. 병원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정우는 복도를 걸으며 말순이 있는 병실을 찾았어요.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니 말순이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말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안도감, 미안함, 그리고 깊은 슬픔까지. 정우 왔구나. 말순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정우는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연기를 좀 마셔서 기침이 나오지만 말순이 작은 기침을 했습니다. 정우는 물컵을 건네며 등을 살살 두드렸어요. 철수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다니. 말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우의 마음도 덩달아 무거워졌어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내 조카인데, 어릴 때부터 봐온 아인데,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손을 꼭 잡아줬어요. 김영사가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김영사는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는 말순에게 꽃을 건네고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 씨, 덕분에 큰 사건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영사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우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당연하다고요? 요즘 이웃에게 이렇게 관심 가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용기 있는 일이었습니다. 김영사의 말에 정우는 더 민망해졌어요.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손을 비볐습니다. 철수는 어떻게 됐나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영사는 잠깐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방화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빚 때문에 벌인 일이었어요. 보험금을 노린 거죠.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우는 말순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그 아이가 그럴 줄 몰랐는데 할머니,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정우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는 말순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며칠 뒤 동네 사람들이 병원으로 문병을 왔습니다. 편의점 사장님, 옆집 할머니, 아래층 아저씨까지 작은 병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말순 할머니, 몸은 좀 괜찮으세요? 얼른 나으셔서 같이 식사하셔야죠. 사람들의 따뜻한 말에 말순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우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게 이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다들. 말순이 눈물을 훔쳤어요.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말순은 드디어 퇴원했습니다. 정우가 짐을 들고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골목길을 걸으며 말순이 말했습니다. 정우야, 정말 고마워. 할머니, 그런 말씀 그만하세요. 아니야. 내가 없었으면 나는 정말 위험했을 거야. 말순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들렸어요. 정우는 괜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현관문이 깨끗하게 수리되어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함께 고쳐준 거였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 참 좋지? 말순이 문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정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정우는 말순 집을 자주 들렀습니다. 아침에는 안부를 확인하고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기도 했어요. 말순도 정우를 진짜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정우야, 오늘 뭐 먹을까? 할머니가 하시는 거면 뭐든 맛있어요. 두 사람의 일상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무서웠던 사건은 끝났지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정우는 이제 진짜로 이 동네의 일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골목 사이로 따스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옥탑방 작은 창가에는 정우와 말순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말순은 작은 주전자에 차를 우려내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정우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정우야, 차 받아. 말순이 작은 찻잔을 건넸습니다. 정우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할머니, 이제 몸은 괜찮으세요? 뭘, 이 정도로 나가 떨어질 내가 아니야. 말순은 씩씩하게 웃었지만 정우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정우는 아직 취업 준비를 하는데 편의점 아르바이트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만은 편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해냈다는 뿌듯함이 있었거든요. 정우야, 말순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돌리자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 말에 정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목이 메어와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골목 아래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과 후 골목에서 뛰어노는 소리였어요. 정우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어요. 저녁 준비를 위해 장 보러 나온 아주머니들, 퇴근길에 돌아온 아저씨들, 모두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요. 정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 덕분이야. 내가 없었다면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우는 그녀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어요.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하지만 정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무거운 게 남아 있었습니다. 말순의 조카가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마음 아프시죠? 조카분 일로. 말순은 잠시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래, 아프지.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 정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순 곁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때로는 말보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되니까요. 해가 완전히 지고 골목에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란 불빛이 하나둘 밝아지면서 동네가 다른 모습으로 변해갔어요. 정우야, 저녁은 뭐 해 먹을 거야? 편의점 도시락이나 사 먹을까 해요. 그럼 안 돼.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말순이 일어서려 하자 정우가 말렸습니다. 괜찮아요. 몸 아직 다 낫지도 않으셨는데. 뭘? 밥 한 끼 해주는 게 뭐가 힘들어? 말순은 고집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정우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어요. 여전히 남을 챙기려는 마음씨가 고마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동네 사람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편의점 사장님도 가게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평범하고 일상적이었어요. 정우는 이 평범함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위험에 빠졌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서로를 챙기며 살아가는 이웃이 있다는 것. 그런 게 진짜 중요한 거였어요. 부엌에서 말순이 밥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 끓는 소리,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 정우는 그 소리들이 참 좋았어요. 정우야, 밥 다 됐어. 말순의 부르는 소리에 정우가 일어났습니다. 작은 상에 간단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된장찌개에서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뭘 고마워해. 가족인데. 가족이라는 말에 정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진짜 가족 말이에요. 밥을 먹으며 둘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일 날씨 얘기, 동네 소식, 앞으로의 계획들. 평범하지만 소중한 대화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정우는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말수는 처음엔 혼자 하겠다고 했지만 정우가 고집을 부렸거든요. 할머니, 제가 앞으로 더 자주 내려올게요. 그래, 그러거라. 혼자 있으면 심심하거든. 정우는 말순의 얼굴에 피어난 미소를 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진 것 같았어요.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정우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골목이 내려다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고요한 밤거리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문득 며칠 전까지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새벽마다 의심스러운 남자를 지켜보던 날들, 불안에 떨던 순간들.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 되었어요. 정우는 옥탑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지만 이제는 진짜 집 같았어요. 말순이 아래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반짝이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 때문에 많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뻤습니다. 정우는 내일부터 다시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순을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좀 더 안정적인 일을 구하고 싶었어요. 사건은 끝났지만 정우와 말순의 일상은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지키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특별한 일상 말이에요.